이번 시간에는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이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도급법이 무엇인지 또는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으신 경우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의 하도급법 개론, 하도급법의 적용 범위를 먼저 시청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과 금지사항 총 23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은 각각의 조항에 대해 설명하는 첫 번째 시간이다. 하도급법이 원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을 처음으로 규정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실제 현업에서 오랫동안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고 수십 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사건을 대응한 필자의 경험에 따르면 서면의 발급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그 이유는 자명하다. 하도급 거래의 수급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위반으로 원사업자를 신고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위반 혐의이면서 실제로 위반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의 보도자료를 확인해 본다면 필자의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이제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먼저 제1항을 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그리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 내역에 없는 제조 등의 위탁, 또는 계약 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다음과 코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설명해보자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위탁할 때 또는 하도급을 위탁한 이후 변경이 발생할 때 원사업자는 법적 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서면에 수급사업자가 해당 위탁에 대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서면이란 하도급 계약서, 하도급 변경 계약서, 작업 지시서, 회의록, 합의서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는데 형태에 상관없이 법적 기재사항의 포함 여부가 법 준수 또는 위반을 결정하게 된다. 필자의 경험상 실제 현업에서 가장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서면의 명칭은 작업지시서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제1항을 통해 알 수 있는 3가지 위반 리스크는 서면 미발급, 서면 불완전 발급 및 서면 지연 발급이다. 미발급이란 말 그대로 발급을 하지 않는 것이고 불완전 발급이란 법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된 것을 의미하며 지연 발급이란 수급사업자의 해당 작업 착수 이후 늦게 발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3가지 경우 모두 법 위반이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법적 기재사항과 서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상대적으로 설명이 쉬운 서명에 대해 알아보면 서면에는 서면을 발급하는 원사업자와 서면을 받는 수급사업자, 양측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을 하여야 하고 서명에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보면 한쪽에 서명이라도 없는 경우 미발급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서면 미발급이라는 얘기다. 다음으로 법정 기재사항은 하도급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의 분류 기준의 12가지 항목을 먼저 살펴보자. 12가지 법정 기재사항으로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 2. 목적물 등의 내용, 목적물 등의 납품, 인도 또는 제공의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 대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 수행 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 및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6.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명칭 7. 하도급 대금 연동 대상 목적물 등의 주요 원재료 8. 하도급 대금 연동의 조정 요건 9.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10. 하도급 대금 연동의 산식 11.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 시점 및 비교 시점 마지막으로 12. 하도급 대금 연동의 조정일, 조정주기 및 조정대금 반영일이 있다. 그렇다. 세부적으로 보면 12가지보다 더 많은데 너무 많은 게 아니냐는 반응이 일반적이다. 이것이 바로 서면의 불완전 발급을 유발하고 하도급법 23가지 의무 및 금지 조항 중에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을 가장 빈번한 위반 조항으로 만든 이유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다 암기할 것인가? 10년 가까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하고 있는 필자도 가끔 일부 항목을 기억하지 못한다. 법 내용의 설명 이후 강의의 후반부에 서면 불완전 발급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본론으로 돌아와 그런데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에서는 기본 계약서에 중요 사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다른 계약 관련 문서에서 파악이 가능하거나 업종의 특성 등에 따라 법정 기재사항 중에 일부가 누락되더라도 적법한 발급으로 볼 수 있다고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준이 매우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자면 소관부처의 고시는 법이 아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침의 해당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도급법으로 돌아와 제3조 제3항을 보면 원사업자는 서면을 작성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반하는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수급사업자와 성실히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필자의 경험상 이 조항으로 문제가 된 적이 없으며 요즘의 수급사업자는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불공정한 내용에 서명을 하는 경우도 적어 넘어가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하도급법 제3조 제4항은 서면의 발급 시 일부 법정 기재사항을 적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조건으로 원사업자가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하도급 계약 기간이 90일 이내 또는 하도급 계약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등을 들고 있는데 역시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 휴먼에러 등으로 인한 법 위반 발생 리스크가 적지 않기 때문에 업무상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제3조 제5항에서는 하도급 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항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10년 가까운 필자의 경험상 문제가 된 적이 없다. 이번 순서는 서면 불완전 발급과 관련된 두 조항 제6, 7항이다. 제6항에서는 법정 기재사항 중에 최초 하도급 위탁 또는 이후 추가, 변경 위탁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을 경우 미확정 사유와 해당 사항이 확정될 예정 기일을 기재할 경우 합법적으로 서면 불완전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제7항에서 미확정 사항이 확정될 때 지체 없이 새로운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새로운 서면을 실무에서는 보완 서면 또는 보완 작업지 시서라고 흔히 부른다. 제8, 9, 10, 11항은 원사업자가 적시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발급을 요구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권리 및 원사업자의 대응에 대한 규정인데 이슈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다. 서면의 발급에 대한 설명은 제11항이 끝이며 마지막 조항인 제12항은 서류의 보존에 대한 규정이다. 서류의 보존에 대한 내용은 간단한데 하도급 거래와 관련된 현장 설명서, 입찰문서, 계약서, 변경계약서, 검사 서류, 수령 증명서 등 모든 서류는 하도급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기술자료 제공 요구서 및 비밀 유지 계약서는 보존 기간이 7년이다. 보존의 형태는 종이, 전자문서 형태든 상관없다. 지금까지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는데 지금까지의 설명은 하도급법, 시행령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 등의 규정을 여러 번 정독할 경우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부터는 규정에는 없으나 필자의 오랜 기간 동안에 피조사 경험으로부터 습득한 법 위반 방지 노하우를 공유하도록 하겠다. 첫 번째, 앞서 서면은 법정 기재사항이 중요한 기준이지 서면의 형태는 상관없고 현재도 실무에서 계약서, 작업지시서, 회의록, 합의서 등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변경계약을 먼저 체결할 경우 작업지시서, 회의록 등의 부수적인 서면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변경계약서도 서면이고 작업지시서, 합의서 등도 서면이다. 이들의 차이는 작업지시서, 회의록 등의 서면은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 단계의 부수적인 서면이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결국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변경계약을 바로 체결하면 부수적인 서면을 발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계약 내용의 변경, 추가 등이 발생할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바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작업지시서 등을 먼저 발급한다는 의견도 많은데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가능하지만 귀찮아서
나중에 한 번의 변경으로 끝내고 싶어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나중에 한 번에 모아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서면 지연 발급을 발생시키는 아주 확실한 방법이 되겠다. 두 번째, 정말 바로 계약 변경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해당 작업을 일단 진행해봐야지 단가, 금액, 수량 등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의 답은 이미 앞에 법규 설명에 답이 있는데 바로 불완전 서면을 발급하면 된다. 불완전 발급이라고 해서 즉시 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 서면 불완전 발급 이후 미확정 사항을 확정한 보완 서면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불완전 발급 이후 보완 서면을 잘 발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불완전 작업지시서, 회의록 등을 발급한 이후 변경 계약을 체결하거나 완전한 서면을 다시 발급하면 되는 것이다. 단 당초 불완전 서면에 기재된 보완 서면 재발급 예정일을 초과하거나 불완전 서면의 미확정 사항이 이미 확정이 되었는데 변경 계약을 너무 늦게 체결할 경우 서면 지연 발급 문제가 이슈될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여야 하겠다. 세 번째, 서면 발급 표준 양식 또는 서면 발급 시스템의 마련이다. 회사가 임직원에 대해 아무리 교육을 하고 점검을 하더라도 휴먼 에러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인 교육, 점검에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 비용의 낭비가 발생한다. 답은 모든 임직원이 표준화된 서면 발급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고 더 확실한 방법은 표준 서면 발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다. 표준 양식은 한컴 오피스의 한글 또는 마이크로 오피스의 워드, 엑셀 등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만든 법정 기재사항을 작성 항목으로 모두 포함하는 양식이다. 그리고 표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을 회사의 업무 절차로 정하면 된다. 그런데 전입, 신입 등의 임직원들에게 양식의 배포나 전달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서면 불완전 발급의 발생은 여전한 리스크다. 다음으로 표준 시스템은 원사업자만 사용하는 일방 방식과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모두 사용하는 쌍방 방식이 있다. 일방 방식이란 원사업자가 서면 발급에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쉽게 말해 표준 서면 발급 양식이 온라인 시스템으로 구현된 것이다.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출력하고 거기에 서명을 하여 발급하는 것이다. 그리고 쌍방 방식이란 시스템에서 작성하는 것까진 동일한데 거기서 더 발전하여 원사업자의 전자서명과 수급사업자의 동의 전자서명까지 온라인에서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다. 시스템에서 원사업자가 서면을 전자 발급할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메일, 메시지 등을 통해 알림이 가도록 하는 것도 빠뜨리면 안 되겠으며 온라인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덤으로 서류의 보존 의무도 자동으로 준수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자. 서면 발급 시스템 구축에는 당연히 단기적인 구축 비용과 장기적인 유지 보수 비용이 수반되며 이 비용이 당장 아깝다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서면 발급 시스템을 처음으로 구상 및 설계하고 실제 구축하여 실무에 적용시키고 지금까지도 고도화를 진행 중인 필자의 경험으로는 서면 발급 시스템에 소요되는 비용이 정기적인 점검을 위해 투입되는 인적, 물리적, 시간적 비용과 법 위반 시 부과될 과징금 등에 비하면 훨씬 적다고 장담할 수 있다. 게다가 법 위반 시 발생할 공정거래위원회 및 언론의 보도와 회사의 평판 저하, 회사 내부적인 잡음을 원하는 사람은 회사에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하도급법 제3조 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대해 알아보았고 필자의 오랜 실무 경험에서 습득한 법 준수 노하우도 모두 공유하였다. 다음 시간에는 하도급법 제3조 이사 부당한 특약의 금지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컴플라이언스 아카데미,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에 기여합니다. 감사합니다.